6. 스메르자코프. 알료샤는 정말 아버지가 아직도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 집에는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탁은 응접실에 차려져 있었다. 응접실은 이 집에선 가장 큰 방으로 언뜻 보기엔 고풍으로 꾸며져 있었다. 의자 등 속은 흰색의 뼈대에 낡은 붉은 비단을 씌운 아주 구식의 것이었고, 창문과 창문 사이의 벽에 걸린 거울도 테두리를 하얀색으로 칠하고 금박을 입혀 구식으로 조각한 것이었다. 여기저기 벽지가 찢어진 하얀 벽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2개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30년 전에 이 지방 총독을 지낸 어느 귀족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느 주교의 초상이었다. 방문 맞은편 구석에는 몇 개의 성상이 안치되어 있어서 어두워지면 그 앞에 등불을 켜놓곤 하였는데, 그것은 신앙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방안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표도르는 새벽 3시나 4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곤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방안을 서성거리거나 안락의자에 기대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하인들을 바깥채로 보낸 뒤 혼자 안채에서 자는 경우도 들어 있었지만, 보통은 스메르자코프가 그와 함께 남아서 응접실의 긴 의자에서 자곤 했다. 알료샤가 가보니 이미 저녁 식사는 끝나고 커피와 다과가 마련되어 있었다. 표도르는 식사 후에 단 것을 안주로 꼬냑을 마시기를 즐겨 했다. 이반도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리와 스메르자코프가 식당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주인들이나 하인들이나 다 같이 전에 없이 명랑한 기색이었다. 표도르는 연방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알료샤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귀에 익은 그 높은 웃음소리를 듣고 그 웃음소리로 보아 아버지의 취기가 아직 얼큰한 정도일 뿐 만취하기는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왔구나, 왔어. 표도르는 알료샤를 보자 희색이 만면해서 소리쳤다. 자, 이리로 와서 같이 앉아 커피라도 한잔 하렴. 커피는 기름기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기름기는 없지만 따끈한 게 그저 그만이거든. 넌 돌을 닦는 중이니까 꼬냑은 권하지 않으마. 그래도 좀 마셔보겠니? 아니, 너한테는 리퀘르를, 아주 고급 리퀘르를 권하는 게 낫겠군. 스메르자코프, 너가 찬장에 가서 가져오너라. 둘째 선반 오른쪽에 있을 테니 여기 열쇠 갖고 빨리. 알료샤는 리퀘르도 거절하려 했다. 괜찮아, 너가 안 마셔도 우리가 들 테니까 하고 표도르는 또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가만히 있자. 너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으나 실은 수도 원장 내 부엌에서 빵 한 조각과 끄바스 한 잔을 마신 것밖엔 없었다. 그렇지만 따끈한 커피라면 한잔 하고 싶은데요. 좋아, 잘 생각했다. 커피라도 마시겠다니 다행이다. 어디 아주 식어버렸나? 아니, 아직 끓고 있군. 이건 참 1급 커피야. 이건 스메르자코프의 솜씨지. 커피와 생선 파이나 생선 수프 솜씨에선 우리 스메르자코프가 그만이거든. 너도 언제 한번 와서 생선 수프를 먹어보렴. 다만 그땐 미리 기별을 하고 오너라. 그런데 가만히 있자. 아까 내가 오전에 이불이랑 베개랑 죄다 싸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래 갖고 왔니?
허허허. 아니 안 갖고 왔어요. 알료샤도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깐 놀랐지? 놀랐을 거야. 얘 알로샤야. 내게 괴로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헌데 이봐나. 이 녀석이 내 눈을 들여다보며 싱글싱글 웃으면 도저히 그냥 앉아 베길 수가 없구나. 속에서 웃음이 치밀어 올라와서 정말 견딜 수가 없구나. 귀여운 녀석 같으니 알료샤야 너한테 아비로서의 축복을 해주마. 알료샤는 몸을 일으켰지만 표두르는 그 순간 어느새 생각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아니다. 지금은 그저 성호를 긋는 것만으로 해두자. 자, 이젠 됐으니 돌아앉아라. 그런데 내게 들려줄 얘기거리가 있지. 내가 들으면 좋아할 얘기로선 안성맞춤이지. 실컷 웃어봐라. 다름 아니라 우리 발람의 나귀가 벼랑간 입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겠니. 게다가 말도 어찌나 유창한지 청산유수라니까. 발람의 낙이라는 것은 하인 스메르자코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제 겨우 24대밖에 안 된 청년인데도 사교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유달리 과묵한 사나이였다. 그것도 원래가 무뚝뚝하다든가 수줍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성격이 오만하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그의 태도에서는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까지 엿보였다. 이 기회에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 몇 마디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메르자코프는 마르파 이그나치예브나와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의 손에서 자라났으나 그리고리의 말대로 은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성장했기 때문인지 좀처럼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석진 곳에 혼자 숨어서 세상을 흘겨보는 듯하는 소년이 되어버렸다. 어릴 때는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후 장례식 놀이를 하기를 가장 좋아했다. 그는 시트 자락을 상복 대신 걸치고 향로 비슷한 물건을 아무거나 골라 고양이 시체 위에서 휘두르며 장례식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런 짓은 언제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서 했는데 한 번은 그리고리가 발견하고 채찍으로 호되게 때려준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방 구석에 틀어박혀 일주일가량이나 거기서 눈을 흘기고 있었다. 저 녀석은 나나 당신을 정오하고 있어. 저 괴물 녀석이 말이야. 하고 그리고리는 마르파에게 말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모두 미워하고 있는 게 분명해. 야, 내 녀석도 그래 사람이냐? 하고 이번엔 직접 스메르자코프에게 대놓고 말했다. 너는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목욕탕 전기 속에서 잘못 생겨난 그런 놈이란 말이다. 그 후에 알게 됐지만 스메르자코프는 그리고리의 이 말을 두고두고 뼈에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리는 그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12살 때부터는 성경 얘기도 가르쳐 보려 했지만 이것은 곧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공부 시간에 소녀는 갑자기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뭐 때문에 웃는 거냐? 그리고리는 안경놈으로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은 첫째 날에 세상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데 그렇다면 첫째 날엔 대체 어디서 빛이 비쳤을까 했어요. 그리고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소녀는 조소하는 듯이 선생을 바라보았고 그 눈길에는 오만 불손한 기미마저 엿보였다. 그리고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갑자기 여기서 비쳤다 하고 고함을 지르며 느닷없이 제자의 뺨을 후려 갈겼다. 소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것을 감수했지만 또다시 며칠 동안 방 구석에서 처박혀 버렸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 만에
그의 일생을 통해 불치의 병이 되고만 간질병의 발작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표도르는 소년에 대한 종전의 태도를 일변한 것 같았다. 그전까지만 해도 표도르는 소년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마주칠 적마다 1꼬베이까짜리 동전을 쥐어주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식탁에서 사탕 따위를 보내주는 일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말해서 소년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것이 간질병 증세가 나타났다는 말을 전해 듣자 별안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적시 의사까지 불러 치료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병은 완치가 힘들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발작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으나 그 시기는 불규칙했다. 발작의 정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비교적 가벼울 때도 있고 몹시 심할 때도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리고리를 불러 아이에게 절대로 벌을 주지 말도록 엄중히 타일렀고 소년에게 안책에 있는 자기 방에 드나드는 것도 허용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당분간 금지했다. 소년이 15살이 되던 어느 날 표도르는 그가 책장 앞을 스승거리며 유리창을 통해 책들의 제목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표도르는 100여 권이나 되는 제법 많은 장서가 있었지만 본인이 책을 읽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즉각 스메르자코프에게 책장 열쇠를 내주고 자, 내 마음대로 읽어봐라. 뜰 안을 쏘다니는 것보다는 장서 관리나 하면서 책이나 읽는 편이 좋을 게다. 우선 이걸 읽어보렴 하며 찌까찌까 근교 야화를 뽑아주었다. 소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뭐가 불만인지 한 번도 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읽은 후에도 사뭇 얼굴까지 찌푸리는 것이었다. 왜 우습지 않니? 하고 표도르는 물었다. 스메르자코프는 아무 대꾸도 안 했다. 바보 같으니 어서 말해봐. 이 책엔 거짓말밖에 없는걸요. 하고 스메르자코프는 싱겁게 웃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빌어먹을 녀석. 그게 바로 하인 근성이라는 거야. 가만히 있자. 그럼 이건 어떠냐? 스마라그도포의 세계사지. 여기 씌어있는 건 전부가 사실뿐이니 한번 읽어봐라. 그러나 스메르자코프는 스마라그도포를 10페이지도 읽지 않았다. 도대체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책장문은 다시 닫혀지고 말았다. 얼마 후 마르파와 그리고리는 스메르자코프가 점점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고 결벽스럽게 되어간다고 표도르에게 보고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